나이듦과 시선의 무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금씩 달라 보인다. 젊은 날에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고 남들의 시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자식이 자라 사회에 나가고 나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자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내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남의 눈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남의 시선은 더 크게 다가온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식을 향한 시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자식의 모습은 곧 부모의 얼굴이 된다. 누군가 내 자식을 칭찬하면 나도 덩달아 어깨가 펴지고 반대로 자식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비난을 받으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내 마음에 내려앉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웃의 말, 친척의 평가, 직장 동료의 시선까지 모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나 자신만의 성취로 평가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의 성취와 태도가 부모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 여겨진다. 아들 잘 키웠네. 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고생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딸이 왜 그렇게 됐대? 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남들의 시선은 결국 덧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흔들리며 성장한다. 부모 역시 그 시선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평가한다. 하지만 결국 남의 눈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자식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지만 결국 자기 길을 간다. 남들이 뭐라 하든 부모가 어떻게 평가받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단순하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식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다. 그것이 나이가 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장 자식과의 거리, 그리고 새로운 이해.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식은 그 안에서 자라난다. 밥을 먹는 시간, 학교에 가는 길, 친구를 사귀는 방식까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손길은 점점 멀어진다. 처음에는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옷을 고를 때, 친구를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부모의 의견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이 된다. 이 변화는 부모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겨준다. 하나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다. 내가 길러낸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뿌듯하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서운함이다. 더 이상 내 의견이 필요하지 않고 내 존재가 자식의 삶에서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줄어드는 순간 나는 나이 듦을 실감한다.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에서도 변한다. 대화의 주제는 점점 달라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루의 일과를 세세히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괜찮아라는 짧은 말로 대화를 끝내기도 한다. 부모는 그 속마음을 알고 싶지만 자식은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 간격은 때로는 오해를 낳고 때로는 침묵을 낳는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이 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야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뒤에서 지켜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가 지배에서 동행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앞서 걸으며 자식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자식이 앞서 걸어가고 부모가 뒤에서 따라간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이끌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사회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순간 나는 자식에게 배우는 입장이 된다. 이 역전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부모는 그 변화를 자식에게서 배우며 살아간다. 남들의 시선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키운 것이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사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는 늘 남의 시선과 자식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는 이제 그 갈등을 내려놓으려 한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계를 존중하고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과 내가 맺는 관계는 오직 우리만의 것이다. 그것은 남의 평가로 흔들릴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인연이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다.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성숙이다. 그리고 그 성숙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남들의 시선, 보이지 않는 무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다. 젊을 때는 그저 내 삶을 살아내는데 바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자식이 자라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남들의 시선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삶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부모의 마음을 묶어두고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사회는 부모와 자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가 잘 키웠다라는 칭찬이 따라오고 자식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부모의 노력과 자식의 선택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연결해버린다.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의 성취와 실패를 통해 평가받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러한 시선은 부모에게 두 가지 압박을 준다. 하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든다는 압박이다. 남들이 보는 눈이 두려워서 부모는 자식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그 강요는 결국 자식의 삶을 옥죄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다른 하나는 부모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는 압박이다. 옆집 아이가 성공하면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한가 자책하고
다른 부모가 칭찬받으면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고민한다. 이 비교는 끝이 없고 부모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 나는 생각한다. 남들의 시선은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누군가는 성적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직업을 기준으로, 또 누군가는 성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사회가 오랫동안 심어온 습관이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왜곡된 결과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내 자식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자식이 넘어질 때 남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부모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식이 성공할 때 남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부모는 겸손하게 지켜봐야 한다. 남들의 평가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친척 모임에서, 이웃과의 대화에서,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식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아들은 어디 다니냐? 딸은 결혼했냐? 손주는 몇 살이냐?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은근한 평가의 시선이다. 부모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마음속으로 수많은 감정을 느낀다. 자랑스러움, 부끄러움, 불안, 그리고 때로는 체념.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남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나는 이제 그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려 한다. 남들의 시선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내 자식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지 않고 내 가정의 기쁨을 끝까지 함께 나누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식과의 진정한 관계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가능해진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면서 깨닫는다. 세상은 언제나 평가할 것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식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그 마음이 단단하다면 남들의 시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내면의 성찰, 삶의 의미를 다시 묻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과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젊은 날에는 자식의 미래와 사회적 평가가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라는 사실이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남들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속에서 남는 것은 오직 나의 내면이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부모였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 성찰이다. 자식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결국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진리가 더욱 선명해진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젊은 날의 치열함과 욕심이 보인다. 자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식의 마음을 놓치기도 했고 나 자신의 행복을 잊기도 했다.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 후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한다.
삶의 의미는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삶을 이루는 조각들이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이고 불완전하기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남들의 시선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성찰은 영원하다. 사람들은 잠시 나를 평가하고 떠나지만 나는 평생 나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나이가 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다. 나는 이제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은 모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이다. 자식에게는 사랑을, 남들에게는 이해를, 나 자신에게는 용서를 주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든 부모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식과 남들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의 지혜, 그리고 마무리의 길.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 흐름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의 무게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자식은 자라나 제 길을 가고 남들은 여전히 평가와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이제 나는 깨닫는다.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삶의 지혜라는 것이다. 나이가 든 부모가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것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이다.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하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남의 평가가 두려워 자식을 몰아붙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자식은 결국 자기 길을 가며 나는 나 자신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단순한 깨달음이야말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든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바라던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온과 감사가 자리 잡는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순간,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삶의 의미가 된다. 젊은 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로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든 부모가 배우는 삶의 지혜다. 또한 나이가 들면 용서를 배운다. 자식에게,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오해해도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 이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열쇠가 바로 용서다. 그것을 배우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든 부모가 찾는 지혜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고 남들과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이해이며 나 자신과의 관계는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결국 그것이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든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도 남들이 나를 평가해도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부모가 찾는 마지막 지혜다. 삶은 끝을 향해 간다. 그러나 그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 앞에 서기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이다. 자식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남들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찾은 평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완성한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진리를 붙잡는 것.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남들에게 이해를 베풀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그것이 마무리의 길이다. 나는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삶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걸어갈 것이다.